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춥죠? 예, 수능 날이라서 그런지 희한하게 수능 날은 안 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참 불문율 같은 그런 이제 현상 같은데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변에 수능 치신 분, 자녀분 중에 있으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플러스 마감했고요. 시총 상위주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중소형주들은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고요, 시장에서.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약간 좀 그냥 보합 정도 되는 어떤 장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은 딱 시장을 요약하면 그 현대차 그룹의 어떤 폭등, 그리고 그 컴투스가 만들어준 이제 중국 외자판호 이제 획득하면서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피해주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 관련주들, 엔터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이제 대거 급등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셀트론 그룹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예, 셀트론 제약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다른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르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제목에도 제가 담았죠. 셀트론 3사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가격인 종목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제넥신도 막판에 상당히 좀 급등 나오면서 한 7% 상승. 벌써 어느덧 14만원입니다. 예, 10만원도 깰까 말까 막 그랬었는데 바닥 대비 한 40% 넘게 이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은 한 3조 5천억 정도 됐네요. 그래서 제넥신도 이제 시세 흐름이 되돌려지는 그런 흐름이 완연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주식이라는 게 참 변동성 때문에 마음고생 하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기업, 그게 이제 실적이든 모멘텀이든 기술이든 펀더멘털이든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은 사실 이 변동성에 놓아버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대차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최근에 계속 박스권이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지 질문 많이 하셨는데 일관되게 이제 홀딩 하셔야 되고 내년도 전망 더 좋다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 52주 신고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얘기, 전기차, 2차 전지,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얘기도 제가 좀 자세하게 드릴게요. 컴투스 관련해서 게임 업종에 대한 어떤 흐름, 그 내용도 같이 한번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장 마감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0.7% 상승했고요. 2696포인트입니다. 매일마다 상승하니까 당연히 그 사상 최고치를 연일 지금 계속 경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렇습니다. 완연하게 신고가 흐름,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위로 매물 없는 역사적 신고가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이고요. 주봉으로도 한번 보면서 이제 큰 그림 안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굉장히 센 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2017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이 만들어냈던 이제 상승장, 강세장 흐름의 각도가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각도가 더 가파르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이제 터지고 나서의 각도를 세우는 게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조정이구나. 이건 조정이고 가파르게 올라가 있구나. 각도를 세우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가파르죠. 그래서 이 부분, 각도론도 옛날에 연구 많이 했는데요. 지수적인 측면이나 대형주에서는 굉장히 잘 맞아요. 원리상. 이게 이제 각도론 자체가 수급의 힘이거든요. 트렌드의 힘이자. 경기의 힘, 강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원리적인 측면이고요. 각도를 이렇게 세우면서 간다는 거는 수급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대세 상승장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때랑은 다른 어떤 차원의 강도의 시세라는 거를 명확히 보여줬었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되고,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 외국인은 오늘도 거래소에서 2천억 넘게 순매수했죠. 그래서 강한 시장 흐름 내주고 있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와 세죠. 완연하게. 예, 그래서 2010년 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때 이제 폭락했을 때 이후 2년 반 대세 상승 왔던 거랑 비등하게 기간이 상당 기간 2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어질 것 같고요. 요 이제 올해 나타난 어떤 반전 추세 때하고 합쳐서 2년 이상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도 체크해 보면요. 코스닥 지수도 지금 보시면 오늘 그 전고점을 돌파했죠. 예, 전고점이 여기 보시면 905포인트였잖아요. 여기 보시면 9월 16일 날 그걸 돌파를 했죠. 종가가 고가예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좀 있으면 각도 세우겠구나. 예, 각도 세우는 흐름이 나오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어떤 시세가 터질지 제가 감당하지 못할 시장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지금 벌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심에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제넥신도 거기에 흐름에 동참하는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인공의 어떤 주식들을 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주봉으로도 한번 보면서 큰 그림을 보죠. 각도 세우는 거 보이시죠? 2017년도 말 2018년 초에도 이 바이오 섹터가 만들어낸 각도 세우는 게 요 정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지금 더 가파르죠. 여기 두 번째 요 가파르게 올라오고 조정받고 그 다음 파동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여튼 좀 섬뜩한 느낌이 좀 들어요.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 같은 경우 2000년 이제 IT 버블 때는 이제 예외적인 어떤 시세 흐름이었다고 보면 그 뒤로 이제 시세 흐름에서 최고치를 지금 돌파하기 직전이죠. 2018년도 초에 고점대를 돌파하면 20년 매물대 없는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그 어마어마한 무주공산의 어떤 지점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고 그 이유는 모른다.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급 보면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2천억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많이 팔았죠. 3,800억. 개인이 한 1,700억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어디서 순매수를 대부분 했느냐? 운수장비, 자동차주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대부분의 그 수급을 몰았고요. 기관이 이제 대량 매도했긴 하지만 자동차 쪽에서는 순매수했죠. 그래서 오늘 자동차가 시장을 좀 이끌었던 현대차도 거래대금이 1조 이상 터지면서 시장을 좀 압도하고 주도했던 흐름. 그리고 이제 화학 쪽은 이제 2차 전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약품도 플러스 수급 보여줬죠. 전기가스, 건설 골고루 사는 것 같아요. 코스닥 쪽은 오늘 그 컴투스가 만들어낸 그 게임 업종의 이제 큰 상승, 그게 이제 오락문화, 엔터, 게임 이쪽으로 외국인 수급을 이렇게 일으켰던 것 같아요. 기관도 같이 샀네요. 그래서 오늘 컴투스가 밀렸는데요. 저는 뭐랄까, 기회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는 이따가 이제 설명 자세히 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멤버십에서 어제 제가 오전에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운이 좋게도 바로 어젯밤에 호재가 확 떠버렸네요. 어쨌든 설명 드리면서 전략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을 2차전지는 조금 뭐랄까 그냥 쏘쏘했던 것 같아요. LG와 그냥 0.5% 상승. 그래도 이제 그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SDI도 오늘 보합 정도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네이버 카카오는 좀 쉬죠. 네이버 카카오는 그냥 여기서 쉬는 거고 죽진 않습니다. 죽진 않아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율촌화학 굉장히 세네요. 2차전지 소재주다. 아직 시장에서 2차전지 소재주라고 얘기 안 나오죠. 그거 나오면 이제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쳐버리네.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이제 분석해서 추천했던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뭐 유튜브에서는 제가 언급 안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컴투스 먼저 보죠. 예. 컴투스 오늘 6% 상승한 채 마감했는데 고가는 25%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초가 17%로 시작해서 올려쳤다가 꺾였는데, 꺾인 이유는 수급이었죠. 오늘 기관이 13만 주, 외국인이 25만 주를 쏟아냈거든요. 금액으로 치면 개인이 이제 60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요. 이걸 뭐 혹자는 이제 야, 물량 털었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달리 봅니다. 예. 이거는 그냥 차익 실현한 거예요, 저쪽에서. 예, 외국인 기관이. 그리고 시세가 끝날 리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료 소멸도 아니고 재료의 시작이자 또 신작에 대한 출시가 이제 모멘텀이 발현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얘기 드리죠. 제가 어제 이제 코멘트 드리면서, 오전에 코멘트 드리면서 멤버십에서 신규로 사지 마세요 했어요. 예. 신규로는 사지 마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전략에 이제 참고하셔야 되니까, 예, 어차피. 멤버십에서 이제 오전에 이제 드린 겁니다. 장전에. 엄청난 재료가 발생했고, 이제 레포트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드렸는데, 코멘트를 드린 게, 예,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좋은 종목이라도 좋은 가격에 사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편안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좋은 가격에 사지 못하면 불편해지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신규 매수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기존 보유자 영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제 차익 물량으로 이제 음봉을 길게 만들었죠. 그러면 의견을 이제 다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매수하면 돼요. 예, 여기 좀 조정 보인다. 예, 그러면 저는 매수된다 생각해요. 예, 이해되시죠? 아셨죠? 그래서 저렇게 차익 실현 해주는 게 굉장히 고마운 거다. 없으신 분들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밸류가 여전히 엄청 낮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 컴투스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을, 예, 그렇게 좀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 나와서 이렇게 밀린 거는 굉장한 기회다고, 예,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게임주는 다 두 종목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이제 추천드렸잖아요. 컴투스하고 NC. 여기서 추천드렸죠. 그래서 NC는 무난하게 오늘 2%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뭐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넵튠 상 쳤어요, 그냥. 예. 야, 감당이 안 되네, 이거. 예. 굉장히 세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오늘 현대차 7% 뜨면서, 예,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 나왔죠. 52주 신고가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예, 1,30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86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2,200억을 순매도했네요. 예, 보유해야 되는데 팔았네요, 개인들은. 예, 그래서 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대중적인 심리상 팔고 싶었고, 이렇게 올라죠? 예, 판 거죠. 근데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강력 홀딩을 좀 외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차도 6.4%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14만 주, 기관이 28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완전 쌍끌이로 끌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보면 개인이 52만 주를 순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팔면 안 되는데 이제 이익 났으니까 파는 거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뭐 이미 부자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신흥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큰 그림을 본다면 매도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의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HLB 체크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뭐 자주 드렸죠. 예,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를 이제 자주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제넥신 오늘 7% 급등했는데요.
뭐 지금 어쨌든 추세가 이제 전환됐다는 얘기를 드렸고 이때, 그리고 조정을 잘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를 이제 드렸고, 여기서 이제 추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거래도 늘리고 정비율로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백신이든 뭐 기술 수출 관련된 내용이든 뭐든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본업이든 뭐 코로나 백신이든 어찌됐든 뭐 지금은 추세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가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그런 내용들 코멘트 뭐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1.1%인데요. 오늘 제목에도 있듯이 이 셀트리온 3사 중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높은 기업은 어디겠어요? 네, 어디겠습니까? 네, 셀트리온이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헬스케어 제약이 최근에 이제 좀 급등했지 않습니까? 제약도 오늘 15% 급등하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비중에 대한 어떤 조절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제약의 비중을 약간은 낮추고 그 물량을 셀트리온 쪽으로 옮기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점에서. 예. 그래서 시점에서 이제 대응을 약간의 큰 어떤 전략, 이제 큰 그림 하에서 이제 3사는 이제 동시에 들고 가는 걸 제가 5월부터 일관되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제약에 대한 부분을 비중을 약간 줄여가지고 셀트리온 쪽으로 일부 이제 이동시키는 것도 좋다. 전략 매도 뭐 그런 부분보다는 비중 조절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세한 어떤 조정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셀트리온이 최근에 시세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매물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지 이게 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부분이지,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지면서 위로 이제 솟구치고 역사적 신고가 영어로 가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보다 시세가 더 강하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공매도 청산이란 부분이 여전히 지금 800만 주는 깨지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거 본격 청산이 일어나면 헬스케어나 제약보다 훨씬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3사 중에서 가장 메리트가 높다. 예, 우호적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많은 질문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셨어요. 근데 그걸 다 이제 뭐랄까 압축해서 요약하자면 셀트리온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오르는 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걸 모두 이제 가름해서 제 의견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아셨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략에 좀 참고를 하시고요. 결국 3사 중에 핵심은 셀트리온입니다. 예, 그 점은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뭐니뭐네도 시장의 가장 화두였고, 시장의 어떤 중심 시세, 주도 시세를 좀 보였던 쪽이 오늘 게임주 쪽이죠. 특히나 이제 2017년 이후 이제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을 이제 그 판호 발급 안 해줘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와, 컴투스가 그거를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컴투스로 인해서 오늘 게임주들이 사실 뭐 컴투스가 제일 많이 올라야 되는데 뭐 넵튠, YJ 게임즈, 룽투코리아, 뭐 게임빌, 액터즈 소프트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중국 포지션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게임주들이 뭐 더 많이 급등하고 굉장히 셌고요. 컴투스는 이제 이거 말고 자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시세에 끄실 리도 없고요. 재료 소멸로 인한 어떤 뭐 매도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그런 포인트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으로도 홀딩 의견을 계속 오전부터 드렸고요. 장 전부터 이제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는 오전에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이거 자료를 좀 올려드렸는데 참 운이 좋게도 밤에 이제 예상치 못한 이런 호재가 터졌는데요. 그 오늘 이제 리포팅이 쫙 나왔어요. 현대차증권 리포팅부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투자는요,
그 로직만 어느 정도 이해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쉬운 편에 속해요. 투자하는 방식이. 그래서 게임주는 신작에 대한 어떤 모멘텀,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게임주 중에서는 NC소프트하고 컴투스를 탑픽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좀 드렸는데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도 좀 강조 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로직이 확실하고, 예, 주가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여기서는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 이렇게 또 뜻하지 않게 호재가 터지니까 더 이제 가치 상승의 배가 되는 포인트고요. 신작 플러스 외자 판호, 리레이팅의 신호탄. 요 제목 딱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예, 김현용 연구원님께서 제목을 딱 잘 잡으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19만원인데, 다른 증권사는 한 25만원 제시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컴투스에 대한 어떤 제가 생각했던 정도 어떤 선을 그 이상으로 주가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NC소프트 대비해서 더 높은 투자 매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상향을 했는데 보시면 신작발 단일 매출처 의존도가 감소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일한 중국 외자 판호 발급. 두 가지 포인트로 인해서 멀티플을 기존의 14배에서 17배로 상향을 시켜서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높인다. 역사적 고점 돌파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번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다. 그래서 신작 매출 발생 및 서머너즈 워 중국 론칭 등 구체적인 어떤 이벤트 발현 시 실적 상향의 여지도 크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이 재료가 나왔을 때 이게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인지 아니면 그냥 바람과 같이 테마성으로 부는 건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서머너즈워 100년 전쟁 크로니클, 이 두 개를 내년 출시할 예정인데, 서머너즈워 이제 요게 이렇게 중국에서 판호가 열리면 나머지 신작도 판호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가능성과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컴투스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오늘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으로도 장 전부터 이거는 팔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흔들리실까봐. 오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2017년 초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에 대해 판호를 발급하지 않은 후 컴투스 서머너즈 워가 처음 받은 것으로 파악. 향후 일정은 유동적이지만 공식 론칭 및 중국향 매출 본격화의 길이 열린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아니, 중국이 게임 시장이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무슨 어디 그럭저럭 하는 국가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머너즈와 지역별 매출 비중은요, 저번에도 이제 스마트 리포트 짚어드린 것처럼 북미 유로 쪽에서 이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55%거든요. 한국은 20%고, 그래서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5배, 6배 규모에 달하는 이 중국 시장이 이제 액세스, 이제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 서머너즈워 이익 창출 능력의 중장기적인 어떤 상향이 확 실시되는 이벤트라고 판단한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편안하게 신작 출시 전까지 보유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하여튼 어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거 뉴스 보자마자 제가 밤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참 하여튼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어떤 굉장히 임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작발 추가 성장 가시화에 외자 판호 더해지면서 리레이팅 조건이 완벽. 11월 21일부터 열흘간 글로벌 CBT를 성황리에 마친 서머너즈워 100년 전쟁은 지금 2월 출시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요. 2분기 서머너즈워 이제 크로니클까지
더해지면서 서머너즈 매출 의존도는 낮아질 겁니다. 60%까지 낮아지며 디스카운트 요인 빠르게 해소될 걸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단일 게임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을 높게 못 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신작이 두 개나 붙으면서 단일 게임의 어떤 그 비중이 낮아진다는 거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펄을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배를 매겨주는 어떤 기업이었다. 근데 밸류에이션을 상향시킬 만한 요소가 발생하면 15배, 20배, 30배까지도 막 붙여주면 주가는 더블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수가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밸류에이션 상향 요소가 발생한다는 것은 주가의 어떤 리레이팅의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더해 근본 유일하게 국내 게임 중 외자판호 발급받으면서 중국향 실적 차별화까지 가세, 5에서 6년간 주가 장기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조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타겟 멀티플을 역사적 고점인 17배까지 상향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충분하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4분기 성수기 진입으로 실적은 매출액 1371억, 영업이익은 327억. 이 기업이 지금 현금만 8천억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강력하게 얘기 드릴 수 있었고, 시가총액 약 40%의 순현금도 동사 주가에 있어서 확실한 하방 지지 요인으로 작용. 그리고 이제 다른 증권사 이제 그 대신증권 이제 리포팅인데요. 서머너즈와 이제 100년 전쟁 글로벌 CBT 반응이 긍정적이었다. 이게 또 이제 신작 출시도 핵심이니까 반응이 어땠는지 공식 이제 증권사의 어떤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신작 서머너즈와 100년 전쟁 내년 2월 출시 예정입니다. 출시를 앞두고 20년 11월 21일부터 글로벌 CBT 진행했고 유저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 서머너즈 역시 출시 6주년이 지났음에도 견조한 매출 발생. 와,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됐는데 매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게임은 진짜 드물거든요. 그래서 와, 참 진짜 대단한 게임을 만든 것 같긴 해요. 지난 2분기에는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하기도 했음. 성수기인 4분기 매출도 견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100년 전쟁 흥행 시 동일 IP 기반의 서머너즈와 일부 매출 잠식 효과 발생 가능하다. 그러나 합산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 IP 기반이지만 장르가 다르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매출 잠식 효과가 엄청나게 크진 않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땐 잠식 효과를 너무 크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매출 찍히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신작 게임주 이제 투자 로직상,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게 될 거고, 연말 배당 증액 가능성도 시사. 그래서 배당 많이 줄 거예요. 이 기업은 배당 많이 줘요. 그래서 연말 넘겨서 가지고 계셔도 저는 충분하다 생각하고요. 기존 이제 배당 성향 가이던스 10에서 15%에서 10에서 20%로 레인지를 확대했다. 그래서 배당 가능 성향을 이제 높인다는 부분에서도 이제 연말까지 계속 홀딩하는 이제 관점 필요하고요. 신작 흥행 성공 시에는 실적 성장과 함께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KTB 증권의 이제 그 리포팅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이 이제 의미심장하죠. 모든 결과엔 합당한 배경이 존재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중국 이제 외자판호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다. 그 이유를 이제 여기서 스트롱 바이예요. 목표 주가 25만 원 제시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높은 어떤 그 목표 주가를 좀 설정했고 그 타켓 이제 밸류에이션도 20배로 상향했습니다.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머너즈와 이제 중국 외자판호 확보는 명확한 그 배경이 존재한다. 서머너즈와 e스포츠인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은 17년 시작으로 총 4회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국 유저가 2번 우승을 차지했대요. 또한 이제 동사는 중국 코어 유저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아시아 퍼시픽 지역컵과 별도로 중국 대표 선발전을 개최하면서 유저 케어와 중국 현지에서 회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 과정이 존재한다.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예, 거기 중국에서 중국 현지에서 이미지를 굉장히 제고를 해왔네. 따라서 이번 외자 판호 확보는 합당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못 뚫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탄탄하게 예, 이미지를 제고해온 게 이렇게 된 거죠. 이번 외자 판호 확보의 의미는 기업 단을 넘어 보다 큰 의미를 내포. 중국 정부는 게임 내 소셜 활동 증가 등에 따른 정치적 이슈 부각 등을 예의주시한 바 한중 관계에 있어서 게임 산업 규제를 타 산업 대비 최고 수준으로 적용해온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이번 동사 판호 부여를 통해 향후 국내 게임사 주요 게임에 대한 판호 부여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게임 업종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가장 보수적인 게임 내 규제를 완화시켰다는 관점에서 한중과 관련된 국내 내수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오늘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뭐 음원, 음반, 면세점, 뭐 이 동반해서 다 급등시켰어요. 그러니까 컴투스가 오늘 굉장히 큰일을 한 거죠. 예, 오늘 제가 컴투스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짚는 이유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시장의 화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하루에 그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동일 IP 기반 100년 전쟁 및 크로니클에 대한 추가 외자 판호 확보 가능성은 타사 대비 명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신작도 중국에서 판호받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사실은. 예.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할 시 향후 판호 확보를 위한 현지 최상위 퍼블리셔 간 사업적 협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기에 해당 사안도 동사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 팩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이번 어떤 이 외자 판호는 획득은 재료의 소멸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컴투스는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날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리포트도 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NC소프트 역시 제가 이제 게임주 섹터 내에서 컴투스와 함께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내용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목표 주가가 11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100만원 이상 목표 주가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컴투스의 어떤 이 호재 자체가 게임주 전반에 대한 수급을 굉장히 양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 메이저의 어떤 수급들은 뭐 NC에 달라붙겠죠. 그리고 크래프톤이라는 이제 또 큰 기업이 이제 상장 예정에 있기 때문에 게임주 섹터 자체가 커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한 섹터군이 된다는 거는 큰 자금 덩어리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트렌드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긍정적인 어떤 대어가 또 들어온다는 것도 게임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어떤 환경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리포팅에서도 있듯이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린 포인트예요. 게임주 신작에 대한 출시를 일정을 항상 체크하고 기록해 두세요.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여기 메모를 해놓는데요. 역대급 신작 라인업과 무한한 확장성 기대다.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죠. 21년 역대급 신작 라인업 보유. 현재 2개의 모바일 라인업 내년 4-5개로 확대되면서 큰 폭의 이제 외형 성장 시현 전망이다. 외형 성장은 이제 매출액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일정 여기 나와 있는 거 내년 이제 1분기 블레드 앤 소울 2 그리고 리니지 2M을 이제 대만 출시, 그리고 3분기 리니지 2M 올리브영 출시. 그러니까 해외 출시국을 늘린다는 것 자체도 이제 그 외형 성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매출액이 없던 매출액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4분기에는 아이온 2 그리고 프로젝트 TL. 그러니까 신작에 대한 출시, 그리고 기존 어떤 대작에 대한 어떤 해외 출시로 인한 어떤 그 매출처 확대,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이제 이렇게 다다닥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 NC소프트에 대해서 뭐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면 사실 제가 짚어드리지도 않았겠죠. 좋은 가격에 사야지 이제 되는 거니까. 근데 NC소프트 제가 이제 주가 굉장히 낮을 때 몇 달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부터 해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부담스러운 어떤 위치는 아니라고 봐요.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눈여겨보셔도 될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각 증권사들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도 내년도 매출액이 한 3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조, 처음으로 이제 1조 넘는 1조 2,900억. 그래서 PR 밸류 수준도 20배 이하, 18배로 낮아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내년도 예상 자체가 영업이익 1조는 다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0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글로벌 피어 그룹, 해외에 있는 게임사들하고 대비해서도 NC소프트는 사실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없다 생각되기 때문에 혹여 이제 넷마블 들고 계신 분들은 넷마블보다는 저는 NC소프트가 안정성 면도 그렇고 이제 확장성도 더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게임 섹터는 컴투스 그리고 NC소프트 두 종목에 포커스 두시고, 오늘 뭐 컴투스 때문에 막 오른 다른 어떤 게임주들은 별로 저는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분위기상 테마단으로 그냥 오른 거고, 핵심 컴투스 NC소프트에 좀 집중하시면 제가 볼 땐 게임주 섹터 내에서는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뭐니뭐니 해도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된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죠. 오늘 52주영 신고가 흐름을 내면서 거래 대금도 뭐 1조 원 이상 터졌죠.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어제 그 전기차 이제 플랫폼 eGMP를 공개하면서 제가 이제 오전에도 스마트 리포트 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늘 그 현대차에 대한 기업 리포트가 별로 안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게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건데요. 사실 리포트가 쏟아지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사실 쏟아지지 않는 게 좀 의아스러운데요. 내년도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전망에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거기에 시장이 반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한번 짚어볼게요. 뭐 이제 eGMP에 대한 어떤 특징은 뭐 오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이제 뷰는 향후 6년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20-30%는 무조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세에 반영되는 게 뭐 1년 만에 다 반영될 수도 있고 2-3년에 걸쳐서 반영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거 자체가 시장에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팔라질 거고, 그게 이제 이미 2차전지 업체들은 반영을 하기 시작했고, 테슬라는 뭐 반영을 뭐 이미 거의 뭐 많이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그룹은 이제 지금부터 이 부분이 반영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까지 현대차 그룹은 내연기관차로 시장에서 인식을 했고 거기에 따른 밸류에이션을 매겨줬기 때문에 높은 주가 상승을 볼 수는 없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박스권 라인에서 매도 이렇게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저한테 요청하셨는데요, 상담을. 저는 이게 이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내년도 이제 전기차 신차 나오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박스권은 물량을 재차 매집하는 그런 어떤 그 고가노래의 어떤 흐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 이제 예상보다 중국 쪽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회복이 빨라요. 굉장히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지금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 기존에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생산량을 2배 늘린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죠. 그런 것들 보면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청정에너지 공약을 뭐 펼칠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은 현재 어떤 예상보다 상당히 웃돌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게 지금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생각되고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도 eGMP를 통한 빠른 시장 대응으로 내년도 더 가팔라질 거고 22년도에 9.3%까지 높아져서 결국 이제
테슬라 밑에 딴에서 이제 2위 그룹을 형성하는 선두주자, 그렇게 좀 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EGMP 분석해보면 이제 딱 답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내연기관차 점유율인 7.6%까지 하락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연평균 판매 증가율 29%는 충분히 보수적인 가정이라는 판단이다. 이런 가정 하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비중 확대는 실적 측면에서의 EPS 상승과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통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이번 EGMP 공개 행사에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1년 시작할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시점으로 향후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이 EGMP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확대될 때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투자 의견 바이, 현대차 목표 주가 22만원, 기아차는 64,000원, 현대모비스는 30만원 이렇게 매겼네요. 그래서 내년도 실적 예측치를 보면 65조 수준의 매출 전망과 영업이익은 한 4조 수준. 그래서 퍼단으로 7.5배 수준 현재 내년 예상 실적 대비 7.5배이기 때문에 이거 두 자릿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 상승력은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현대차 고민하셨던 분들은 전혀 기아차, 현대차 동일합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이 홀딩하는 의견 계속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굉장히 세게 의견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단호하게 이제 이 조금 강한 어떤 의견을 드린 대표적인 또 종목 이쪽이 이제 현대차 쪽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저도 좀 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영상 제목이 이제 2차전지 전기차 쪽 3차 랠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교보증권 리포팅인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한번 좀 설명 드려볼게요.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쪽에 대한 포지션은 내년도 굉장히 이제 뜨거울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아마 이제 귀가 바뀌셨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설명해 있길래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동안 2차 전지 섹터는 높은 주가 상승과 쉬어감을 반복해왔다. 21년도에도 2차 전지 섹터는 실적 성장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 속에 3차 랠리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한다. 21년 제3회 랠리 전망의 근거는 전기차 판매량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2차 전지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으나,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제 고밸류라는 어떤 그 부분이 또 조정을 만들고 가격 조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됐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외부의 그런 어떤 의견들이라든지 어떤 일적인 어떤 악재라든지 그러니까 큰 어떤 본류 자체를 흐트릴 수 없는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주식 하다 보면.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쪽 산업은 지금 도입기란 말이에요. 이 도입기의 지금 막바지 구간에서 이제 높은 성장을 이제 보여주는 구간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의 이제 성장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에 의심이 없는 구간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33.2%.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도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근데 이제 내년도 전기차 판매량은 312만 대로 올해 대비해서 한 32%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8%의 이제 침투율, 침투율을 전망해서 이게 이제 20% 될 때까지 엄청난 성장을 갈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산업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통해서 2020년 유럽 독주에서 미국과 중국의 판매가 가세될 전망이다. 미국, 중국도 이제 가세되고요. 미국이 이제 큰 이제 흐름에 동참하게 될 걸로 보여져요. 미국은 바이든 신정부의 정책 효과, 유럽은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지속, 중국은 보조금 연장 및 지원 정책을 통해 그동안의 전기차 성장의 정체기에서 벗어날 것이다. 테슬라가 주도해온 공급 시장은 폭스바겐, 현대차 등 전통적인 이 자동차 메이커들의 플랫폼이 이제 적용된 전기차 출시로
공급 확대에 따른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2021년 2차전지 섹터의 3차 랠리에 대한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유지한다. 21년 2차전지 기업들은 전기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흑자 전환과 소재 업체들의 가파른 실적 성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가파른 증설과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이 도래하며 2020년 초기 가동에 따라 영업이익률의 저조를 보였다면 2021년은 가동률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추가적인 증설로 선순환 구조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밑에 이제 종목 커버하는 거는 이제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의 그동안의 이제 그 1차, 2차, 3차 랠리에 대한 어떤 파동인데요. 과거 이제 시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때 보시면 2017년도 요때 이제 2차전지 업체들이 막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뭐 이런 기업들이 막 폭등했어요. 이때가 이제 테슬라 모델 3 판매량,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실적 성장이 본격 나타나는 1차 랠리예요. 그리고 나서 중국과 미국이 이제 무역 분쟁 이후 계속 침체를 겪었어요. 여기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도 부진하고 ESS 화재 사건도 막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투심을 또 악화시키고 그랬거든요. 이때 이제 테슬라도 막 공매도 공격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굉장히 뭐 200불 뭐 이렇게 떨어지고 했었죠. 근데 테슬라 기점으로 테슬라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과 중국 시장에 이제 대규모 양산이 시작되면서 랠리를 시작하다가 유럽 쪽의 판매량도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코로나 맞으면서 팍 이렇게 빠졌죠. 근데 어차피 트렌드는 확장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회복되면서 랠리를 다시, 그래서 이게 바로 2차 랠리죠. 테슬라의 효과 및 기업들 실적 성장, 코비드19 이후 유동성 효과와 유럽 전기차 급성장, 이게 지금 2차 랠리를 만들고 있는 거고, 내년도 이 3차 랠리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어떤 부분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상 아까 이제 도입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입기. 그래서 여기 현재 요 구간대에 있다. 매출 이제 이익, 요 진한 선이 이제 매출 그리고 이익인데, 이익이 BEP를 넘어서기 시작했잖아요. LG화학이 이제 올해 BEP 넘어섰고, 내년이란다. 이번 4분기부터는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BEP를 넘어서고 흑자 전환 기조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에요, 지금 이 구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 주가가 이렇게 2배나 올랐는데 어떻게 사? 그게 아니라, 주식을 볼 때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이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투자 적기를 우리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어디 위치인가. 아셨죠? 바이오시밀러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서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도 같이 보면서 매일마다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큰 그림화에서 어떤 메커니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이제 노후를 대비하는 차원, 저도 노후를 대비합니다. 대비해야죠. 그래서 그런 차원,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어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면서 또 이제 행복한 투자를 해야지, 뭐 항상 불안초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뭐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뭐 돈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막 뭐 진짜 막 우리가 생각도 못했는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변동성이 생겨도 버티고 아니면 용기를 가지면서 더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도입기 산업의 특성은 2차전지 산업의 성장과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의견을 필요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산업의 어떤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120년간의 엔진으로 구동하던 자동차의 심장은 향후 전기로 작동되는 2차 전지로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디바이스인 전기차는 파괴적 혁신의 아이콘으로 2030년 30%의 침투율을 전망하며
야, 이렇게까지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로 이제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종목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현 진짜로 되면 지금 주가는 그냥 저기 밑에 있는 잔디밭 같은 거죠, 사실은. 예. 잔디밭 같은 거죠. 잔디밭 같은 거. 예,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도 나중에 여기서 보면 잔디밭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예요. 아셨죠? 그래서 수요의 급증은 유관 산업의 모든 기업을 성장시킬 것이다. 예. 수요의 급증은 유관 산업의 모든 기업을 성장시킬 것이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정도의 차이겠지만 다 같이 그냥 성장한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그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미코젠 같은 그런 어떤 바이오 의약품 원료 공급하는 회사들도 같이 동반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런 얘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강조드린 게 내년에 전기차 시장은 미국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시장의 그때 회복은 또 중국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전기차 시장 내년에 그 미국 같은 경우 신정부 효과로 39% 성장이 전망된다.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2021년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대비해서 38% 성장하는 35만 대 판매량을 전망한다. 여기서 현대차 그룹이 상당한 포지션을 점유하게 되면 이거 그냥 대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020년 올해 전기차 시장은 유럽의 이제 고성장이 견인했다면 전년 대비 83% 증가한 유럽의 고성장이 견인했다면 내년도는 기저가 높은 유럽 성장과 더불어서 바이든 신정부의 정책 효과에 힘입어 미국 시장의 쌍끌이 성장이 전망된다. 바이든은 2025년까지 100%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과 적극적인 국제 협약에 참여를 제시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욱 빠르게 전개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2020년에서 2025년까지 매년 18% 이상씩 증가해서 늘어나서 25년도에는 한 100만 대 정도의 전기차 판매량을 전망한다.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25년에 한 100만 대. 그러니까 매년 18% 증가하면 뭐 이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이렇게 35만 대 요 내외 정도의 어떤 판매량이 진짜 된다면 25년도 정도 되면 100만 대 뭐 정말 전망 가능하고 야 여기서 현대차 그룹이 한 10% 가까이 점유하면 이거 완전히 그냥 하여튼 뭐 내년에 어떻게 실적이 찍히고 판매량이 찍힐지가 향후에 어떤 5년을 전망할 때 이 바로미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 퍼포먼스도 상당히 세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테슬라가 당연히 지금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기차 출시가 이제 각 메이커별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테슬라 완전 주도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다른 업체들도 이 주도권 경쟁에 뛰어드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라는 겁니다. 2020년 전기차 판매량의 대부분은 테슬라가 이끌었죠. 테슬라가 이끌었으며 그러니까 2위 그룹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테슬라가 그냥 다 먹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까지 그랬고 2020년 3분기 누적으로 전체 전기차 판매에서 16.5%를 차지했던 테슬라의 판매량을 보여주었다. 거의 한 30만 대 팔렸죠. 2019년 대비 다른 점은 후발 업체들의 점유율이 조금씩 상승했다는 점이다. 테슬라의 점유율은 2019년 16.2%에서 올해 16.5%로 전체 판매 대수 대비 비중에서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 규모가 이제 커졌다는 거예요. 폭스바겐은 2019년 3.2%에서 올해 7.4%로 성장하였다. 내년은 미진했던 폭스바겐, 현대차 등 전통 자동차 메이커들이 2021년 플랫폼이 적용된
신규 신차를 출시하면서 추가적인 성장을 이끌게 될 전망이며 각 업체별 21년 및 투자 계획은 아래와 같다 해서 현대차, 기아차를 보면요. 당연히 이제 아이오닉 5, 요거 이제 2월달, 3월이었나? 2월달, 3월달 출시가 되고요. 제네시스 이제 전기차 출시됩니다. 이것도 파급 크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타고 있는 차를 나중에 바꾸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본 거고요. 제네시스 전기차 출시와 함께 2022년 아이오닉 6, 24년 7 시리즈 출시 예정. 그래서 25년까지 전기차 56만 대 양산 목표로 총 61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품업체, 현대차 그룹에서 내재화된 부품업체도 이제 올라올 거란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번 주 제가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이제 현대 위아를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으로 이제 영상 오전에 이제 유망주 리포트를 올려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현대 위아도 좋은 흐름 내고 있어요. 결국 이제 그 키 맞추기 하면서 부품 업종도 같이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흐름을 같이 따라갈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동화 9.7조, 자율주행 1.6조,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1.8조 등 작년 매출액 대비 58% 규모로 투자를 하는 거죠. 기아차 같은 경우도 내년 이미징 그 전기차 출시와 함께 25년 전 차급에 걸쳐서 11종의 풀 라인업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6년까지 이제 전기차 50만 대 양산 목표로 총 2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이는 2019년 매출액 대비해서 50% 규모.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의 2019년 연간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은 8.1만 대, 연간 총 차량 판매량인 720만 대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1.1%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일단 상반기 4.6%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한 16.5% 대비해서 아직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2위 그룹에 이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현대차 그룹이 가장 전기차 부분에서 치고 나갈 걸로 전망이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이제 보시면 뭐 수익률 한번 좀 보죠. 연도별 이제 주가 수익률인데요. 올해 이제 연간으로 한번 볼 때, 올해 연간으로 볼 때, 삼성 SDI가 이제 100% 넘었고, 에코프로비엠도 거의 200% 육박하네요. LNF도 100% 넘었고, 첨보도 한 200% 가까이 되고, 근데 보시면 소재 업체 중에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별로 못 올랐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못 오르긴 하는데 그렇다고 경쟁력이 훼손됐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투자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투자 뷰는 변함이 없고 지금 구간 아주 좋은 위치다고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고 2차전지 전기차 이 분야는 뭐 내년도 3차 랠리를 낼 걸로 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죠.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도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고요.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좋고 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날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최대한 뭐랄까요? 너무 이제 흥분하지 않고 항상 차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항상 이제 너무 뭐 잘 될 때, 너무 잘 되거나 막 수익이 막 불어나고 할 때 자만하게 되거나 이게 모두 내 실력인 것 같거나 이러면서 조금 달라진 자신을 좀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뭐랄까 항상 일관된 기분과 행동과 심리를 좀 가지려고 개인적으로 노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도 좀 참고하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항상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뭐랄까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또 저녁 시간 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하여튼 항상 좋은 어떤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역할 계속 이어나가고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신 박사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7, 6, 4, 3, 2, 1, and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the final visit to enhance the vision of Hubble into the deepest grandeur of our universe. Bypass across the board, Scooter, no ac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on its way. Atlantis on its way, all three engines now throttling down as the vehicle passes through the area of maximum dynamic pressure. Atlantis, Houston, no action on the MPS H2 outpeak. Seconds into the flight. The three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